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자율주행차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자동차 회사에서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그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그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리고 책임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 제조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지, 또 형사 책임은 또 누가 지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험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시급하게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현재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후에 또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될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책임 비율의 판단 방법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라이다라고 그 레이저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오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런 첨단 시스템을 사용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핵심적인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서도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기대되는 수준의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을 가졌는지, 그 기능의 작용을 통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또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기능의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와 달리 어떻게 법적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예, 법적 판단 관련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 책임은 전통적으로는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리고 민법상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 등이 주로 논의되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주행의 주도권이 운전자라는 사람에서 자동차라는 제조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제조업자의 책임,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주행도로 관리주체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책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그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까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0단계부터 5단계, 그러니까 0단계는 전통적인 그 자동차죠. 그리고 5단계는 모든 환경하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 매도인의 책임 부배를 다르게 구성하는 그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의 운전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에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 부분도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그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현행 그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을 제종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주행의 결함은 결국 그 이러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조물의 형태가 있는 부품,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제조물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제조물로 인정되는 범위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그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보조를 같이 해서 그 지난 2017년 9월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그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은 그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그 논란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는데, 그 자율주행차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함 유형이 그 설계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설계상 결함은 그 제조사가 그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했으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그 대체 설계를 하지 않아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그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거의 힘든 여건인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의 뭐 대체 설계 가능성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그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 그 제조물 책임법은 제3조의 2를 신설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증명이 어려운 분야에서 결함과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을 해버리고요. 가해자가 반대로 그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개정을 해서 위와 같은 우려가 그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제 교통사고 관련된 형사책임 문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전통적인 형법이론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운전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 자동차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지난 일반적인 법논리를 그대로 쓰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요. 그 자율주행차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운전자를 좀 확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가장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의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이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특정 수준을 넘어섬을 전제로 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처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후에 좀 더 법률 내용들이 좀 나오고 현실화됐을 때 관련 이야기들은 좀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야 될것 오늘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